안녕하십니까. 경향언론의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향언론 제11주차 1교시 경영정보와 의사결정 공부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제1절은 기업의 경영정보, 2절은 컴퓨터와 정보관리, 3절은 경영의사결정 구성되어 있고요. 1교시에서는 1절, 2절, 아마 2교시 때 3절 공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절 시작할게요. 기업의 경영정보. 1절은 또 경영관리와 정보, 정보 전달 방법의 형태, 정보의 시스템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영학 수업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시스템 나오고 경영정보 나오고 좀 이상하죠? 이게 경영학 중에서 경영학 플러스 뭐 컴퓨터, 경영학 플러스 인터넷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경영학과 공학이 가장 많이 조인되어 있는 그런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학, 산업공학이라든가 컴퓨터 공부하신 분들이 나는 석사나 박사과정 가가지고 경영학 공부하고 싶어 하면 바로 이 분야를 많이 전공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하면 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MIS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MIS. 그 내용이 무엇인지, 경영관리, 경영정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와 정보가 있어요. 경영정보의 의의. 정보란 무엇인가? 사실이나 자료에 지적인 처리를 가하여 얻어진 지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기 가게 되면 경영통계학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경영통계학의 한 분야가 바로 정보 전달도 경영통계에 있어요. 그 자세한 건 경영통계학 공부하러 오시면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정보의 차이란 무엇인가? 자료란 특정 사실의 내용이나 수치 등을 나타내주는 기본 소재로서 각종 기록이나 표현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야 자료 좀 줄래? 영어로 말하면 데이터 아니겠어요? 야 데이터 좀 줄래? 그러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쭉 가져오겠죠? BTS의 각 멤버들의 키, 몸무게, 뭐 고향,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 취미, 장기 뭐 등등등 있겠죠? 그런 거 자료 좀 줘 그러겠죠.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겠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겠죠. 특정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평가된 자료를 우리가 정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봐도 자료가 있고 뭐 책 속에도 수많은 자료가 있고 그 자료 중에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하는 거겠죠. 자료는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인터넷상에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그 우리가 know 알다 K-N-O-W know where예요. where 어디 있느냐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금방 찾아가겠죠. 또 know how도 있어요. know K-N-O-W H-O-W know how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길 잘 찾아갈 수 있느냐 즉 정보를 잘 찾는 방법도 필요하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가야 되고 know how와 know where가 필요하겠죠. 정보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검색 잘하잖아요. 밑에 보니까 모든 정보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자료는 정보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라는 건 큰 범위예요. 큰 범위고 그 안에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자료가 되겠으나 모든 자료는 정보가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BTS 관련 정보예요. 근데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건데 자료를 딱 보니까 이건 BTS 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HOT 정보를 가져왔어요. HOT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런 거. 그래서 자료와 정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즘에는 정보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은 곧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란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보는 문서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암호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수기로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눈짓으로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죠. 경영자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평가함으로써 문제의 의미와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도 본인 스스로의 경영자 아니겠어요? 기업은 사장님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경영자가 되겠죠. 모든 자료를 수집하겠죠. 분석해가지고 이를 평가하는 거겠죠. 따라서 문제의 의미와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기말고사를 보려면은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정보. 가장 빠른 정보가 뭘까요? 선배들 찾아가는 거죠. 작년에 이 과목의 수업을 들었던 선배를 찾아가서, 물론 교수님도 같아야 되겠죠. 작년 시험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문제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는 것만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 교수님 성향이 작년에 냈던 문제 똑같이 내나요? 조금 다르게 내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배들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종합되고 공통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수집해서 정보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시나요? 가니까 이제 통과. 경영 정보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는 기업 외 활동이 있고 기업 내 활동이 있어요. 기업 외 활동이란 무엇이냐? 개방 정보, 폐쇄 정보, 크게 두 가지가 있나 봐요. 개방을 할 수 있는 정보, 기업 외로. 우리 학교도 학교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있고 학교 밖으로도 알릴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기업체도 회사 밖으로도 알릴 수 있는 정보가 있고 회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정보가 있고, 그러겠죠? 개방된 정보, 폐쇄 정보. 요즘에는 웬만하면 개방하려고 하겠죠. 각 기업체 정보를 알고 싶으면 그 기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대차 대조표, 뭐 손익계산서가 쫙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10년치, 20년치가 쫙 나와 있어요. 그 회사의 조직구도 딱 돼 있고 사장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종업원이 총 몇 명이나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 회사 위치가 어디인지, 찾아오는 길 다 설명이 돼 있고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심지어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폐쇄 정보도 있겠죠. 뭐 비밀도 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회사다 보니. 기업 내 활동, 기업 내 정보, 경영 정보가 있고 업무 정보가 있고 관리 정보가 있는 거겠죠. 경영 정보는 회사 전체적인 걸 거고, 업무 정보는 우리 부서, 각 부서 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하는 정보가 있는 거고, 관리 정보, 관리. 그래서 경영 정보나 관리랑 같은 말이거든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 관리는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리 측인가요? 창고 관리가 들어갈까요? 공장 관리가 들어갈까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청소 관리? 뭐 종업원 관리? 이런 겁니까? 네. 경영 정보에는 공식적인 정보가 있어요.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정보가 있겠죠. 공식적인 정보.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오픈시키는 거겠죠. 우리 공식적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너무 가짜뉴스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밝히는 공식 정보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비공식적인 정보도 있대요. 비조직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비공식적인 정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는 비공식인데 라고 하잖아요. 너만 알아. 수직적인 정보에는 하향 정보와 상향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수직 그러면 뭔가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하향 정보라는 얘기는 사장님이 부장한테, 부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대리 사원한테 쫙 내려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상향 정보는 여론 형성이죠. 사원들의 의견을 대리한테,
과장한테, 부장한테, 이사님한테, 사장한테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향식이다, 상향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 대학 다닐 때는. 그래서 독재주의자들은, 군대나 독재주의자들은 하향식이죠. 위에서 명령만 내릴 뿐이겠죠. 상향식은 민주주의 사회예요. 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밑에 의견을 위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론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향 정부에 이거는 이제 민주식이고요. 이거는 독재식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향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군사 독재였기 때문에 주로 하향식이죠. 하향식. 밑에서 올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수평적인 정보가 있어요. 부서 간 횡적으로 전달되는 정보. 뭐 수평적인 정보도 뭔가 좀 민주적인 느낌이 좀 나지 않겠어요? 네, 수평적인 정보. 부서 간 횡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우리가 수평적인 정보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화적 정보, 뭐 이것도 좀 인간미가 좀 흐르네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자유로이 전달되는 정보를 우리가 대화적 정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보냐 비공식적인 정보냐 두 가지가 있고 수직적, 수평적, 대화적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넘어가야죠. 정보 전달 방법의 형태가 있어요. 정서적 공감으로 정보 전달, 업무 수행의 의미와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공감을 시키고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서적 공감, 정보 전달 뭔가 좋은 것 같죠?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여론 형성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야 그 정보가 그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보라면 의미가 많이 반감되겠죠. 하이직까지 정보 전달, 정보 자체를 이해하고 직장의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천적 행동에까지 연결시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직까지 정보 전달, 의미 전달이 됐나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으니까 통과. 교육에 의한 정보의 공유화가 있어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 사내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고 있겠죠. 우리 학교도 우리 지금 20학번, 21학번들은 잘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학교 소식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또 학교 홈페이지 보게 되면 공지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다 공지 띄우고 있어요. 그럼 학교 내 소식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학교 일정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중간고사 언제인지, 기말고사 언제인지, 졸업식이 언제인지, 입학식이 언제인지, 개학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양한 회합 등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으나 학교에서는 회합이란 게 많지 않으니까 주로 어떻게 하나요? 벽보를 붙이죠. 벽보. 네. 사내 신문 또는 잡지 또는 벽보를 통해서 모든 정보 전달을 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내 신문도 있고 뭐 잡지도 있고 직장도 다 벽보가 있고요. 공문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공문서가 있어가지고 사인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띄우겠죠. 네. 각 부서의 부장들은 자기 담당 업무의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등을 문서화하고 서로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장님들 회의가 있는데요. 부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고 아니면 임원이라든가 뭐 부사장 또는 사장님 주재하에 부장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부장들끼리 의견 교류를 하게 되겠죠. 우리 이번에 그 자재과에서 이번에 우리 이런
재료들을 좀 사와야 되는데 저기 격리부에서는 자금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또 시설부에서는 시설팀에서는 우리 창고가 이번에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팀이 아니라 창고팀에서 하는 거거든요. 관리팀에서 우리 창고가 이번에 물건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재료를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우리 시설팀에서는 창고를 좀 더 확장을 시켜 주십시오. 거기에 맞게 우리 격리부에서는 시설팀에 자금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겠죠. 서로 의견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이 가동이 잘 안 됩니다. 시설팀에서는 와서 조금 손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사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문제 등등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통과해 볼까요? 정보의 시스템화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시스템화의 본질, 하나로 조직된 각 부분이 일정한 환경과 목적하에 통일되고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유기체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정보의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인 것 같은데 하나이고 하나인 것 같은데 각각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멀리서 보면 하나인데 가까이 와서 보면 각각 부분이 잘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부분이 잘 움직이는데 서로 어떤 트러블도 없이 하나의 유기체 같이 하나같이 잘 움직이는 거, 그런 조직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전체는 사장님이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사장님 관리하에 각 부장님들이 자기 부서들을 유기체적으로 잘 활용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고 그러는 거겠죠. 생산팀에서 물건을 잘 만들면 판매팀에서는 물건 잘 판매해주고, 그죠? 또 물류팀, 유통팀에서는 배달 잘 해주고, AS팀에서는 반품 물건 잘 알아서 잘 고쳐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징, 전체를 부분으로 분해하고 부분이 보다 필연성을 가지고 전체와 결합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전체는 하나이고 즉 각각 하나는 또 여러 개로 또 분산이 되어 있고 각각의 분산은 각각 움직이는 것 같으나 하나의 전체의 하나의 목적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죠. 학교도 총장님 있고요. 기획팀 있고 교무팀 있고 학생팀 있고 또 입학팀 있고 회계팀 있고 시설팀 있고 총무팀 있고 전산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나왔어요.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상호협조. 할게요. 정보처리 시스템의 유형, 의사결정은 정보를 행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표현하듯이 의사결정은 정보를 불가견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루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의사결정을 여러 번 하게 될 거예요. 의사결정을. 몇 시에 일어날까? 아침에 누워서 고민하겠죠. 오늘은 좀 더 늦잠 좀 더 잘까? 몇 시에 일어날까? 오늘 할 일이 뭐지? 에이, 지금 일어나야 되겠네? 세수 먼저 할까? 아침밥 먼저 먹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도 의사결정이겠죠. 뭐부터 할까? 이런 거. 나갈 때 뭐 입을까? 오늘 화장 진하게 할까? 연하게 할까? 대충 할까?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향수는 뭐 뿌릴까? 무슨 옷 입을까? 다 의사결정 아니겠어요? 나가서 친구를 만나는데 얼마 동안 만날까? 내숭 떨까 말까? 뭐 먹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 스테이크 먹고 싶었는데 파스타 먹고 싶었는데 이놈이 짜장면 먹자 그래. 짜증나 어쩔 수 없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의사결정이에요. 하루에다 여러분들 의사결정이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사결정을 잘해야 회사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의사결정 한 번에 회사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집중 자료 처리 시스템, 의사결정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무 처리를 간소하기 위해서 원시 자료, 원자료, 가공하지 않은 자료, 민낯, 민낯을 원시 자료라고 그래요. 원시 자료의 발생에서 중앙처에 이르기까지 중앙 과정을 자동화하여
자료를 집중적으로 일관 처리하는 시스템을 집중자료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원시 자료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키를 쟀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키를 내가 다 쟀어요. 그럼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키를 다 재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문 앞에 있다가 10시부터 11시까지 가는 1시간 동안에 출입하는 학생들의 키를 내가 다 쟀어요. 그건 잴 수 있잖아요. 잠깐만 올라가 주시겠어요? 키 자고 보내고 출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4학년 몇 명. 아마 10시부터 11시까지 랜덤하게 재게 되면 1, 2, 3, 4학년이 대충 25%씩 비슷하게 재질 거예요. 랜덤하게 재게 되면. 그러면 그냥 100명의 학생들이 키를 쟀으면 그냥 원시 데이터는 100명의 학생 키만 있는 거예요. 100명의 학생 키가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학년별로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는 거겠죠. 학년별로. 과별로 분리시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면은 1학년보다 2학년의 키가 좀 더 크네. 2학년과 3학년은 키가 같네. 4학년 같네. 1학년서부터 2학년까지는 조금 크는 모양이구나. 2, 3, 4학년까지는 성장 다 끝나서 키가 안 크는 모양이네. 라는 의견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갈수록 보니까 1학년의 키가 오히려 4학년 키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늦게 태어날수록 더 발육 상태가 좋은가 보다 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과별로 또 키를 하다 보면 어느 과 애들이 더 키가 크네 이렇게도 하고, 남학생 여학생 간의 평균 키 차이가 얼마다 라고. 우리 학교 학생 전체 남학생들의 평균 키가 175가 되면 대한민국 남자들의 키는 그 174.5인데 우리 학교는 175니까 우리 학교 학생 남학생들의 평균 키가 대한민국 전체에 비해서 약 0.5cm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정보라는 거죠. 원시 자료는 그냥 단순하게 키만 적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한번 가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자자료 처리 시스템. 전자계산기를 주축으로 기업관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급여계산, 격리사무, 통계사무, 생산관리, 재고관리, 생산계획, 수송계획 등 판매 업무 처리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산관리에서 배웠죠. 생산관리, 재고관리. 재고관리는 창고에 있는 거죠. 창고.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그건 곧 재고예요. 물건 만들어서 판매돼서 소비되기까지는 그 물건들이 다 재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생산돼서 판매 전까지는 재고겠죠. 판매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되게 되면 창고에 보관하게 되겠죠. 빵집 같은, 베이커리 같으면 생산돼 가지고 생산된 거를 소비자가 막 사가지 않는다면 그 진열대에 진열되게 되겠죠. 진열되는 순간 그 상품은 재고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만든 빵이 10개 만들었는데 2시까지 몇 개 팔려나 봐야 되겠죠. 어제는 2개 남았는데 오늘은 하나 남았네요. 오늘은 없네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어제 2개 남았는데 오늘은 4개 남았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오후에 만든 빵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거겠죠. 야, 오후에 빵 조금만 만들어. 오후에 빵 더 만들어.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송계획은요, 예전에는 홈쇼핑 주문을 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까지 배달하는데 이틀 걸렸는데 요즘에는 반나절이면 보내는 거죠. 저녁 5시에 주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벽 3시에 배달시켜버리는 거죠. 요즘은. 수송계획입니다. 정보 시스템화의 순서. 계획가 있고 집행 있고 통제가 있어요. 계획 짜야 되겠죠. 계획대로 일을 하는 거죠. 일 다 끝난 다음에 일을 제대로 잘했는지 통제, 복귀하는 거죠. 복귀. 잘했는지 못했는지 복귀, 감사하는 거죠. 계획에는 시스템 분석이 있고 시스템 설계가 있어요. 목적을 명확히 하고 프로세스를 분해하여 개개의 요인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함으로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거, 시스템 분석이고,
시스템 설계, 모든 요인을 조합하고 목적에 대하여 재구성된 프로세스를 계획하는 게 시스템 설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집행은요,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적절한 방법으로 계획에 맞춰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는 것, 시스템 구축이고요. 통제,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실현된 프로세스를 평가하며 계획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 그게 바로 통제, 시스템 운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 시스템화의 순서예요. 우리가 정보 시스템 많이 하잖아요. 정보가 있는데 뭔가 정보를 얻는 거를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체계화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계획, 집행, 통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도 하루의 일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획하는 것이고, 하루 일과 중에 집행하는 것이고, 자기 전에 통제,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이겠죠. 잘 못했다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2절입니다. 컴퓨터와 정보 관리예요. 정보 시스템의 컴퓨터화 다 바뀌어가고 있죠. 정보의 네트워크화 관리가 있고요. 정보의 안전관리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컴퓨터화, 시스템의 수단, 컴퓨터의 이용과 발달, 하나하나씩 두드려야 되나요? 컴퓨터 이용과 발달, 고속 자동 계산의 목적에서 이후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용도가 광범위하게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분적 업무에 사후 관리 단계가 있고, 종합적 업무에 사후 관리 단계가 있고, 정형적 판단 업무에 기계화 단계가 있고, 종합적인 경영 관리 및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이용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요거 컴퓨터 이용과 발달, 이거는 이런 내용은 1970년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싶어요. 이 과목마다요, 변하는 과목이 있고 변하지 않는 과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라는 거, 그 교수님들도 역사가 나는 그 고전, 뭐 삼국시대 나는 전공이야, 나는 고려시대 전공이야, 나는 조선시대 전공이야, 나는 현대 역사 전공이야, 근대사 전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근대사나 뭐 현대사는 수시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많이 변화가는 거니까. 근데 삼국시대 나는 전공이야, 삼국시대 전공이면 변할 게 있을까요? 만약에 국문학, 저는 국문학과 교수님들을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국문학과 교수라면 예를 들어서 향가가 그 신라시대 때인가요? 향가를 알고 있고, 또는 홍길동전, 춘향전 등을 내가 심청전 있어요. 홍길동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심청전 변하는 게 아니고 춘향전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를 학생들한테 그대로 가르쳐도 전혀 문제가 없죠. 심청전이 변한 게 아니고 홍길동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전혀 뭐 변할 게 없어요. 100년 전 홍길동전이나 지금이나 향후 100년 후에 홍길동전이나 홍길동전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이거 컴퓨터 이용과 발달, 우리가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사이에 이미 컴퓨터는 핸드폰을 지나서 스마트폰에서 이미 더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마하 5G로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책을 딱 보니까 2G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5G를 지나서 뭐 6G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 책을 쓰게 된다면 5G로 책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책이 인쇄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쯤 되면 6G, 7G, 8G가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용과 발달, 이게 언제 때 이야기인데 지금 가르치세요? 예, 저도 좀 창피한 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런 걸 배워두는 거는, 기본은 이런 게 있구나, 근간은 이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간은 이런 거구나. 아마 우리 경약 원론 중에서 요 11주차가 아마 가장 많이 변해가는 부분일 거예요. 수시로 변해가는 부분일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요 MIS 가르치는 요거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교과서에 있는 거 가지고 세속을 따라가지 못한다 한다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나보다 스마트폰 이용 더 잘해. 내가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뭘 가르쳐? 한때 인터넷 경영이라고 있었잖아요. 인터넷 경영 실컷 가르치다 보니까 인터넷이 사라지면서 인터넷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이미 스마트폰화 돼 있는 거예요. 나 스마트폰 잘 사용 못해. 전화 걸고 받기밖에 할 줄 몰라. 학생들은 나보다 더 이용 잘해. 그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 게임의 왕자잖아요. 손도 탁탁탁탁 하고 있잖아요. 군대 갔다 와봐요. 2년간 군대 갔다 왔더니 이제 막 1학년 된 신입생하고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 정보 처리 활동의 내용, 정보의 전달이 있고 정보의 저장이 있고 정보의 교환이 있어요. 정보의 전달이란 무엇이냐? 정보의 공간적 위치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보의 저장, 정보의 시간적 위치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정보의 저장, 정보의 교환, 정보 내용 자체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정보의 교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달, 공간적인 위치를 바꾸는 거죠. 내가 너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장, 지금 거를 저장시켜주면 내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 꺼낼 수 있는 거겠죠. 저장, 교환, 내용 바꾸는 거죠. 아래 한글 작성했는데 필기체로 했는데 고딕체로 바꾸고 싶어.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니 말고. 그럴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보 처리 방식, 배치 처리가 있고, 리모트 배치 처리가 있고, 리얼타임 처리가 있고, 타임 쉐어링 처리가 있고, 온라인 처리가 있어요. 이 정보 처리 방식은 아마 우리 지금 공대 출신들, 컴퓨터 공학과, 또 산업공학과, 또 누가 있나요?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이 더 저보다 잘하겠죠? 저도 그냥 이렇게 있는 줄만 알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배치 처리 그러면 일괄 처리 방식 상식적으로만 그냥 이해를 하세요. 아니면 한번 들어봤다 하면 되죠. 리모트 배치 처리, 원격 배치 처리. 리모트 하니까 원격인가 봐요. 네. 리얼타임 처리, 실시간 처리. 레알 많이 하잖아요. 타임 쉐어링 처리, 시간 처리. 온라인 처리, 통신 회선에 의해서 결합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온라인 처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프라인 대면 수업할 때는 요거 가르칠 때 예전에 지금은 그 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과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어쨌거나 지금 저 산업정보공학과일 거예요. 그 과 학생들한테 와서 좀 너희들이 좀 강의해봐라 한 적도 있었어요. 요 용어들을 모르니까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랑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만 알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예습까지 허락했었는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컴퓨터와 경영 관리의 혁신. 혁신이란 말은 변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그래요. 정보 처리 시스템의 변화. 수작업에서 컴퓨터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겠죠. 처리 시간이 단축되겠죠. 수작업,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에서 컴퓨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산도 사람이 일일이 주판 두드리다가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이고, 글씨도 일일이 내가 수작업으로 손으로 펜으로 쓰다가 지금은 워드로 따따따딱 치잖아요. 수정도 쉽잖아요. 확대도 쉽잖아요. 글씨 확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수작업은 내가 한 장밖에 쓸 수 없어요. 컴퓨터는요, 한번 자판에 두드리기만 하면 10장, 20장, 100장, 1000장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쇄 출력화 시킬 수가 있어요. 처리 시간 단축되고 있고 처리의 정확성이 향상되겠죠. 컴퓨터는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용 절약되겠죠. 인원
사람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입출력 작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등등등 정보 처리 시스템의 변화가 이와 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 의사결정 시간의 단축 및 문제점 발견이 용이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안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대체안은 대타, 야구로 치면 대타. 이승엽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뛰어주는 거죠. 이승엽 선수가 회복될 때까지. 그걸 대타라고 그러잖아요. 대체안이에요. 대체안, 대타안 그런 거 물어보십니다. 의사결정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용이해지는 것이고, 의사결정이 효율화되면서 창조성과 적응성이 점차 증대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율화, 능률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좋은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할게요. 정보 시스템화의 순서, 계획가 있고 집행 있고 통제가 있어요. 계획 짜야 되겠죠. 계획대로 일을 하는 거죠. 일 다 끝난 다음에 일을 제대로 잘했는지 통제, 복귀하는 거죠. 복귀, 잘했는지 못했는지 복귀, 감사하는 거죠. 계획에는 시스템 분석이 있고 시스템 설계가 있어요. 목적을 명확히 하고 프로세스를 분해하여 개개의 요인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함으로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것, 시스템 분석이고, 시스템 설계, 모든 요인을 조합하고 목적에 대하여 재구성된 프로세스를 계획하는 게 시스템 설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집행은요,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적절한 방법으로 계획에 맞춰 프로세스를 재구성하는 것, 시스템 구축이고요. 통제,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실현된 프로세스를 평가하며 계획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 그게 바로 통제, 시스템 운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 시스템화의 순서예요. 우리가 정보 시스템 많이 하잖아요. 정보가 있는데 뭔가 정보를 얻는 거를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체계화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계획, 집행, 통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도 하루의 일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획하는 것이고, 하루 일과 중에 집행하는 것이고, 자기 전에 통제,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이겠죠. 잘 못했다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MIS 구조, 내부 회계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텔리전스 시스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시스템, 매니지먼트 리서치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럼 내부 회계 시스템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하부 시스템, 회계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경영자는 이 정보에 의해서 기회나 문제를 발견하며 실제와 성과와 기대 수준을 서로 비교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매니지먼트 인텔리전스 시스템, 외부적 기업 환경의 동향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것.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시스템, 경영자가 고도의 통계적 수법을 이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수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세운다 라고 되어 있고, 매니지먼트 리서치 시스템은 경영 상황과 관련된 자료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정보 체제를 매니지먼트 리서치 시스템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MIS의 이용, 데이터 뱅크가 있어요. 기업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원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데이터 뱅크. 원시 자료, 원자료, 로우 데이터, 날것, 로우, 날것 데이터, 날것 데이터. 그냥 가장 원초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키를 재면 그냥 키 데이터 수치만 있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거죠. 통계 뱅크. 통계적 수단으로, 수법으로 단순한 수치 계산이라든가 중회계 분석이나 인자 분석 등 다양한 정리의 방법을 구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치 계산, 회계 분석, 인자 분석, 이거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경영통계학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뱅크가 있어요. 마케팅 경영자의 경우 마케팅 믹스를 실시하기 전에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각종 모델을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 4P 기억나시죠? 4P가 뭐였죠? 프로덕트, 플레이스, 저는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다시 한번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뭐였나요? 촉진? 프로모션 맞나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디스플레이 유닛, 사용자가 MIS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카트리더, 카드 프린터 등이 포함되며 경영자에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 유닛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용어가 있구나 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저도 잘 몰라요. MIS 이용 무엇이냐? 좀 물 좀 마실게요. 네, MIS 이용이란 MIS가 수행하는 기능 6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집 있고, 처리가 있고, 분석이 있고, 보관과 탐색 있고, 평가가 있고, 전달 있고, 그런가 봐요. 수집이란 경영 데이터의 탐색과 수집을 하는 것이고, 처리란 데이터의 편집이라든가 도표와 요약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요, 아까 학생들 100명의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학생, 여학생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학생 평균키를 댔더니 165가 나와요. 남학생 평균키를 댔더니 175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나무막대로 그렇게 되면 서로 비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학년별로 1학년 학생 키, 2학년 학생 키, 3학년 학생 키, 4학년 학생 키를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처리하는 거예요. 편집한다 그 말이에요. 또 과별로 또 평균키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과가 키가 좀 크구나, 어떤 과가 키가 좀 작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키가 크구나,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키가 좀 작네, 여학생만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처리를 해가지고 도표화 시킨 다음에 막대화 시키고 그림화 시키고 표를 만들거나 그래프화 시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각종 비율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보관과 탐색, 데이터의 색이나 정리 및 보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고, 평가, 정보의 질, 즉 정확성을 결정하는 거죠. 야, 이 정보 괜찮았어. 정확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키를 재가지고 해보니까요, 어떻게 여학생은 168, 167, 170 나오는데 남학생은 172. 여학생 남학생이 별로 차이가 없네. 이 정보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유아교육과 학생이 평균 키가 170 나오는데 왜 체육과 학생들은 평균 키가 165밖에 안 되지?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체육교육과인데 예를 들어서 난 유아교육과라고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유아교육과인데 나는 체육교육과라고 쓰는 경우도 있겠죠. 신분증 확인 안 하면. 네. 전달, 정확한 의사결정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왜 체육교육과 유아교육과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가장 키가 큰 학생이 우리 상식적으로 체육교육과일 것 같잖아요. 느낌에. 유아교육과는 네, 그냥 얼른 생각했을 때는 여학생만 있으니까 키가 좀 작을 것 같다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전 두 과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정보의 네트워크화 관리, 정보 처리의 자동화, 개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서나 투표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서 개발 업무마다 인터넷이 전사적인 시스템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발전은 업무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모든 업무의 진행 상황이 즉시 확인되고 관련 부서에 전달되는 관리의 즉시화가 가능하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뭐 홈쇼핑 주문을 하잖아요. 택배 오는 게 다 보이지 않나요? 어디 오고 있어요? 해외 직구, 샤오밍, 상해에 있는 샤오밍에 여러분들이 직구를 하게 되면 지금 인천 항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사는 동네 그 창구에 와 있어요. 몇 월 몇 시 여러분 집 앞에 배달 예정이에요. 딱딱딱 뜨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외부 업무의 조정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새로운 시스템화의 대상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자세히 보니까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정보 처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동화, 정보 처리 자동화. 사람이 일일이 수동화보다는 자동화로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거겠죠? 따닥따닥. 네, 요즘은 모든 게 다 자동화 처리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경영 전체 시스템화, 의사결정 시스템 DSS라고 그래요. 경영자 지배를 막고 정보를 다각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전략적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시키는 걸 우리가 의사결정 시스템 DSS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오늘날 정보관리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관리로서 성격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서는 DSS 의사결정 시스템도 있구나, 뭔가 정보 처리 시스템도 있는데 의사결정 시스템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부하는 MIS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 번 더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잘 몰라요. 제 전공이 아니거든요. 제 전공은 재무관리. 근데 뭐 생산관리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국제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껌이죠.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거는 저도 배웠으니까요. 정보관리는 시장전략과 정보관리는 시장 경쟁이 가장 유력한 무기로 시장을 조작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정보 네트워크는 많은 소매점이나 소비자를 유치하며 계열화되고 원료나 자금을 통한 기업 계열화로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례, 콤비네이션 스토어, 금융업과 유통업을 연결하는 은행 POS, 항공사 좌석 예약 시스템 등등. 이 책을 쓸 때는 이게 신기해서 쓴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구닥다리죠. 요즘에는 뭐 ATM기 다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뭐랄까 비행기 예약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KTX 예약 다 가능하고요. 뭐 차 시간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뭐 카카오 지도, 네이버 지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언제 오고 언제 가고, 또 뭐 뱅킹 시스템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책을 쓴 것만 해도 좀 옛날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쪽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안전관리 한계, 업무나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던 정보가 일시적으로 정보 시스템으로 집중 처리되는 거. 일반적으로 뻥나죠? 한꺼번에 정보가 빡 되면. 정보 기능의 강화, 정보의 회전이 빨라지고 현장이 복잡한 정보도 관리나 경영상의 판단과 직결되고 있고요. 이상의 결과로 업무 처리에 유기화가 진행될 수 있다. 즉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업무의 분산도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보의 관리의 한계, 정보 한 건에 몰리면 컴퓨터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뻥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입시 인터넷 접수할 때도 좀 미리미리 하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임박해서 하게 되면 뻥나요 그러잖아요. 안전과 시스템 감사 절차는 표시한 일반 기준과 감사의 구체적인 요령을 표시한 실시 기준, 보고서의 요건을 표시한 보고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감사의 관계자는 회계감사와 마찬가지로 주주, 경영자,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영정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이고 사회적 영향이 크게 미치므로 공정한 시스템 평가 제도가 중요시되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보란 건 있는 정보 잘 보호해줘야 되고 관리 잘 해야 되고 그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되고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안전과 시스템 감사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 했네요 벌써. 1교시 끝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2교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